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 투자 시장의 갈증을 해소해 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시장 분위기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07%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2%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1.63% 상승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도 2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4.47%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러 하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해서요. 현재는 11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소폭 상승했네요. 1,6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만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1,469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13%의 작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 코인도 0.2%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31달러, 3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다른 알트 코인들 역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트위터, 암호화폐 지갑 제작 중. 네, 얼마 있으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발언한 데에 따라서 트위터의 주인이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역시나 트위터의 암호화폐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뉴스 BTC에서 유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이 트위터가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또 인출할 수 있는 지갑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잭도시가 설립했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트위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지만은 자체 지갑 기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트위터는 이 팁 기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보낼 수는 있었지만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트위터 프로필에 연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됐던 팁 기능은 이더리움과 NFT까지 확장된 상태인데요. 이 자체 지갑 기능이 도입되게 된다면은 팁을 주고받는 과정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용이해질 예정이고요. NFT 프로필 사진 기능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쉬워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자체 지갑을 인용을 해서 암호화폐와 NFT 거래를 그리고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인수에 따라서 또 트위터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앱토스 대 솔라나 호재 알아보기. 네,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 앱토스 랩스에서는 NFT 생태계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앱토스의 코인 시세 자체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업계에서는요, 솔라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토스는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이 레이어 1 블록체인과 병합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무브는 심플한 설계이면서도 병렬 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22년에 앱토스는 합계 3.5억 달러를 조달해 왔고요. 6월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태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팀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앱토스가 왜 솔라나를 위협하느냐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쟁에 해당하는 솔라나에서 생성된 프로젝트가 앱소스 상에서도 론칭됐다라는 보도가 하나둘 쏟아져 나온 건데요. 과연 앱토스는 이 솔라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NFT 거래 플랫폼과 자금 관리 플랫폼
제품 등 그동안 솔라나에서 구축해왔었던 웹3 제품이 앱토스에서 하나둘 론칭이 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라나에서 과거 2년간 구축해온 제품을 불과 2일간 앱토스에서 론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초기 솔라나의 구축의 복잡성을 10점 중에 9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앱토스는 4점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이 차이가 비용 면이나 임팩트 면에서 굉장히 큰 수익성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솔라나를 따라잡기에는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앱토스의 활약도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퇴직연금 활용, 암호화폐 투자 희망. 네, 블록엑스가 찰스 슈왑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의 MZ세대가 전통적인 퇴직연금에 관한 투자보다는 암호화폐 등 새로운 투자 옵션을 더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응답자의 25%가 이러한 퇴직연금 외에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2030 MZ 젊은 세대들의 암호화폐 사랑이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이 젊은 세대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MZ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서는 암호화폐나 부동산과 같은 이 비즈니스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4월달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상 피델리티는 이 은퇴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은퇴 자금의 몇 %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지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이런 자산 흐름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